80페이지에 지금 타이틀에 의문사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번 했었는데, 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일단 의문사절을 알려면 의문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 그랬었는데, 의문 대명사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의문 부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라는 애가 있다라 했었죠. 이름이 어차피 그냥 대명사고 부사고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의문 대명사가 뭐가 있어? 후나 뭐 whom이나 whose, 뭐 what, which 이런 애들을 이제 의문 대명사라 그러고, 의문 부사는 뭐 when이나 where, 그다음에 why, how 이런 애들이 있죠. 그쵸? 의문 형용사는 뭐가 있어요? 뭐 what이나 which나 whose 이렇게가 있지. 일단 좀 써볼까요? 자, 그리고 80페이지에 의문사절이라는 놈이 나와 있는데 용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의문사절이 뭐냐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을 얘기해요. 예. 의문사가 뭐야?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 즉 얘네들로 시작하는 절을 의문사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문사절은 결국 뭐냐면 의문사절이라는 것도 명사절이에요. 그럼 명사절이라는 건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각가지 세 개의 이제 의문사가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봐봐. 자, 의문대명사 who, whom, whose, what, which 다음에 당연히 절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하고 있는 역할이 대명사라는 건 뒤에 나오는 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를 얘네가 앞에서 대신해 버린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who나 whom이나 whose나 what이나 which라는 의문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를 지가 대신해 버려요. 그럼 필수적으로 뒤에 나오는 절은 어떻겠어요? 불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왜냐면 뒤에 있던 구성요소 중에 하나를 얘네가 대신해 버리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절에선 불완전한 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똑같아요. 의문부사는 부사 하나를 대신해요. 근데 부사는 문장 구성 요소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뒤에 나오는 절이 어떤 절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쵸? 네, 마찬가지로 의문 형용사도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다행히도 얘는 명사 수식은 가능한데 보어 자리에는 쓸 수가 없어요. 보어 자리에는 쓸 수가 없어. 즉 의문 형용사들 다음에 명사가 하나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what 하면 어떤 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고요. which 하면 어느, whose 하면 누구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의문사절이라는 건 결국 얘네들로 시작하는 절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해석을 할 줄 알면 되죠. 그쵸?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끝을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뭐뭐 할지. 예를 들어서 후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동사일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후 다음에 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러면 주어가 누구를 동사일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후주가 나오면 누가 누구의 것이 동사일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what 나오면 무엇이 동사일지, which 나오면 어느 것이 동사일지 이렇게 되겠죠. when 다음에 역시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when은 뜻이 뭐예요? 언제 이런 뜻이니까 언제 주어가 동사일지 이렇게 되고요. where 나오면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일지, why 나오면 왜 주어가 동사일지, how가 나오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일지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들은 뭐 아까 다 언급을 했지. 어떤 명사, 어느 명사, 누구의 명사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당연히 이 해석은 어디에 맞게 해주면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에 알맞게 해석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주어 자리에 쓰면 은는 이가를 붙이면 되겠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면 을르를 붙이시면 되겠고, 보어 자리에 쓰면 어차피 명사니까 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I don't know라고 나왔고요.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뭘 썼어요? who you are라는 의문대명사 who로 시작하고 있는 명사절을 하나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거죠.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너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너가 누구인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 있는 의문문이 나왔어요. 의문문. 의문문이랑 의문사절을 헷갈려 하면 안 돼. 의문문은 물음표가 있는 걸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물음표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앞에 의문문의 어순인 조동사, 주어동사 어순이 이미 나와 있죠. Do you remember 하면 너는 기억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때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 remember는 삼형식 동사예요. 무엇을 기억하다.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죠. 목적어 자리에 뭘 쓴 거예요? when으로 시작하고 있는 의문사절. 즉 의문부사 when으로 시작하고 있는 절을 쓴 거죠. 절. 그렇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 당신은 기억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뭐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언제 너가 그 차를
보았는지를 너는 현재 기억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언제 당신이 그 차를 보았는지를 당신은 기억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의문사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81페이지 봅시다. 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요거부터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귀찮겠지만 세 가지 문장 한번 써볼까요? 칠판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문장 지워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속사라는 파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접속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 그랬어요. 등위 접속사가 있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다라 그랬죠. 그쵸?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앞에서도 다시 한번 배웠죠. 뭐 and, but, or 같은 놈들을 등위 접속사라 해서 앞뒤를 이제 같은 성분이 병치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그렇죠? 종속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이 속해 있다라는 말이 무언가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고 속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나왔지. 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왜? 절과 절을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을 이렇게 묶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을 문장에서 애시당초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봐. 그럼 뭐가 남아요? 주어랑 삼형식 동사랑 목적어가 남죠. 문장이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예,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봐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는 절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애를 부사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쵸? 부사인데 생긴 모양새가 절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부사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부사절이 있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얘를 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종속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속해 있는 절이 있다라는 건 얘는 무슨 절이라는 거야? 주인공절인 주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위치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이걸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럼 뭐가 남아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가 남지.
역시나 지금 묶어놓은 놈들을 없애도 주어랑 삼형식 동사랑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기죠. 그쵸? 얘를 뭐라고 부르면 돼? 그쵸? 부사절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속해 있는 종속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절이에요? 이제 주절이 되겠지. 자, 마지막 거 볼까요? 자,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주어랑 타동사랑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접속사부터 목적어까지 없다라고 보세요. 없다라고. 임의적으로 없다라고 본다면 주어랑 타동사랑 목적어가 존재하죠, 지금. 즉, 지금 여기는 없어도 되는 부사절이라는 얘기죠.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종속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그럼 주절은 역시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반드시 주절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절 나오고 부사절 나와도 상관없고요. 부사절 나오고 주절 나와도 상관없고 심지어 주절에 주어 동사 사이에 부사절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셋 다 맞는 문장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부사절, 종속절이 있을 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 상태에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왜? 부사절을 해석하려면 무슨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접속사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접속사를 한번 부여해 볼까요? 종속접속사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어? 뭐 when이라는 애가 있겠고요. if라는 애도 있겠고 뭐 because 이런 애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when 하면 뭐뭐 할 때 이런 의미고요. if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고. because 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어디부터 해석하면 편하냐면 반드시 부사절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고 내용을 연결해서 주절을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할 때 어디부터 해석하면 돼? 여기부터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 볼까?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할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할 때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부터 해석했어요? 지금 부사절부터 해석을 했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만약에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만약에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한다면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한다라는 해석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사이에 있다고 헷갈릴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부사절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목적어를 삼형식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무슨 개념 배운 거예요?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종속절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없고 없어도 되는 애들이니까 부사절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단 해석은 뭐부터 한다? 부사절부터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밑에 있는 예문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when I visited her yesterday. 지금 when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부사절이 어디까지예요? 그렇죠. yesterday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 되겠죠. 그럼 부사절부터 먼저 해석을 하면 되겠지. yesterday 하면 어제 이런 뜻이고요. visit 하면 어디를 방문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내가 어제 그녀를 방문했을 때 이런 뜻이 되겠네요. 내가 어제 그녀를 방문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절 해석하면 되겠네요. She was studying. 그녀가
그때 공부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was studying 하면 과거 진행형이니까. 뭐를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요? English grammar 하면 영문법을 얘기하는 거죠. 영문법. 그쵸? 그래서 내가 어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영문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자, 밑에 문장 봤더니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뜻이 먼저 나와 있죠. while이 뭐하는 동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 while부터 home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절.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내가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에. 주절은 뭐예요? It began to snow가 주절이 되겠죠.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눈 내리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렇죠. 눈 내리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자, Justin stayed home. 지금 주절이 먼저 나왔죠. 접속사가 없는 주절이 먼저 나왔고요. 접수한 뭐예요? until이 되겠죠. until. 그렇죠. 그래서 until부터 his work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네요. 그럼 부사절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훨씬 더 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접속사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finish 하면 뭐뭐를 마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의 일을 work하면 일이란 뜻이지. 그가 그의 일을 마칠 때까지 저희가 집에 머물렀다 이런 뜻이죠. stay다 하면 머무르다 이런 뜻이니까 집에 머물렀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자, I have not seen her라고 나왔고요. since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since부터 어고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제 파트에서 한번 배웠던 건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since를 다른 품사로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since가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전치사로 쓰일 수가 있고 단독적인 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의미는 똑같죠. 뭐뭐 이후로 혹은 뭐뭐 이래로 이렇게도 해석하죠. 근데 부사는 단순하게 그냥 그 이후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해석만 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종속적 수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절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고, 전치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명사 목적어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부사는 뭐 뒤에 딴 거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since 다음에 동사가 과거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ince 다음에 갖고 있는 명사 목적어가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2002 쓰면 과거 2002년 이후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냐면 시제적인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힌트들이 나왔을 때 앞에 주절이나 당연히 주절이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주절 동사가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로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뭐예요? have나 has라는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결합한 게 현재 완료 시제였죠. 그렇죠? 다만 여기도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주절에 현재 완료를 주고 since 다음에 뭘 써야 되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땐 반드시 과거 동사나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는 명사 목적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체크 좀 해놓을까요?
자, 그럼 원칙이 지켜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I have not seen에서 지금 have가 결합되어 있죠. 동사는 뭐예요? C의 과거 분사인 seen을 써서 지금 have pp를 써는 거죠. 현재 완료 시제를. have not seen 자체가. 근데 since 이후에 뭐가 보여요? 지금 she라는 주어 다음에 live의 과거 동사인 뭐가 나온 거야? left라는 과거 동사가 나와서 이 규칙성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 years ago 하면 10년 전에 이런 뜻이죠. 1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I have not seen h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언제 이후로? 그녀가 10년 전에 떠난 이후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녀가 10년 전에 떠난 이후로 나는 그녀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 봅시다. 자, after라는 접속사가 나왔네요. 뭐뭐 한 후에 이런 뜻이고요. he라는 주어 다음에 graduate라는 동사까지가 지금 하나의 부사절이 되겠죠. After he graduates, 그가 졸업한 이후에 he will get a job. 그때 get이 삼형식 타동사로서 뭐뭇을 얻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가 졸업한 이후에 그가 잡하면 직업이란 뜻이죠. 직업을 구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그 밑에 봅시다.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라고 나왔는데 의미가 이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는 지금 선생님이 이유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를 써놓은 거고요. 이유의 의미가 뭐예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치사를 써놨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 목적어가 나오는 거고요. 접속사 다음엔 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구별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조심해야 돼? because랑 because of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의미는 똑같죠. because도 뭐뭐 때문에고 because of도 뭐뭐 때문인데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명사 목적어가 나오고 얘는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헷갈릴 텐데 지금 여기 since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요. 단 얘랑 구분하려면 뭘 봐야 돼? 시제적인 장치를 봐서 이 시제를 지키고 있다라면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 시제가 안 지켜지고 있으면 이유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다음에 as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다 갖고 있다라 그랬어요. 뭐 이유의 의미도 있고 조건의 의미도 있고요. 시간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네, for도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또 뭐야? because of랑 같은 뜻을 가진 전치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due to, owing to 하면 뭐뭐 때문에, thanks to에도 뭐뭐 때문에. 조금 길죠? on account of 하면 역시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챙겨 두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볼게요. 자, 중간에 지금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because부터 문장 마지막에 있는 first라는 형용사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주절은 어디 있어요? J 브랭크 비어가 주절이 되겠죠. 그쵸? 그럼 뭐부터 해석해야 돼, 우리는? 부사절부터 해석해요? 주절부터 해석해요? 그쵸? 부사절부터 해석하면 되죠. 그가 목이 말랐기 때문에 갈증이 났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죠. thirsty 하면. 그쵸? 그가 목이 말랐기 때문에 J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비어면 맥주란 뜻이죠. 맥주를 마셨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거의 같은 문장인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밑에 문장 봐봐. because 다음에 of가 붙어 있죠. 걔는 뭐예요? 그러면 전치사란 얘기죠. 그래서 because of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his first라는 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의 목마름 때문에 J drank beer. 무슨 뜻이요? J가 맥주를 마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as부터 late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이 되겠죠. 접속사 as가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서 as it was very late. 매우 늦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죠. 매우 늦었기 때문에 I went to school. 무슨 뜻이요? 나는 학교에 갔다 이런 뜻이죠. 네, by 택시 밑줄 그어놓고요. 택시로 이런 뜻이요. 택시로. 즉 택시 타고 학교에 갔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밑에 문장 마지막 문장 봅시다. Since it was Friday. 무슨 뜻이에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Friday 하면 금요일이라는 뜻이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we could stay up later. 무슨 뜻이에요? stay 하면 머무르다 이런 뜻이죠. 근데 later 하면 더 늦게 라는 뜻까지 비교급이지. 그렇죠? 우리는 더 늦게 머무를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뭐보다? than usual. than 하면 뭐뭐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usual하면 보통, 평소 이런 뜻이니까 평소보다, 보통보다 우리는 더 늦게 머무를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고요. 역시 접속사 파트 지금까지 배운 건 목요일날 이제 복습 테스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실 가서 단어 시험 보시고요. 원장님 주시는 학습까지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